윤지혜의 삶은 마치 유리 공예품 같았다. 섬세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웠다. 아침 7시, 알람 소리 없이도 그녀의 눈은 저절로 떠졌다. 텅 빈 24평 아파트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늘 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직접 내린 드립 커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칼질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도시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고층 빌딩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로 지워지곤 했다.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지혜는 애써 외면하며 현재의 평범함 속에 자신을 가두려 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옅은 흉터가 있었다.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고집하는 이유였다. 그 흉터는 10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악몽 같은 사건의 흔적이었다. 잠결에 가끔씩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묻어두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하루의 대부분은 노트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마우스 클릭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그녀의 일상을 채웠다. 일이 끝나면 그녀는 종종 집 근처 유기동물 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교감하는 통로였다. 보호소의 한쪽 구석에는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다리를 저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녀가 퇴근길에 발견한 강아지였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와 밤새 돌봤고 다음 날 아침 보호소에 맡겼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를 찾아 강아지를 돌보며 자원봉사를 했다. 상처받고 버려진 동물들에게서 지혜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강아지는 나지막이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지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순수하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보호소 소장은 그녀의 진심 어린 봉사에 감탄하곤 했다. 지혜 씨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소장의 말에 지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그 작은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려 애썼다.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김재우를 만나면서부터였다. 재우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였다. 같은 디자인 업계에서 일했지만 재우는 훨씬 자유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렸다. 그는 지혜의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듯했다. 그와의 만남은 지혜의 잿빛 일상에 한 줄기 빛을 드리웠다. 재우는 지혜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지혜만을 사랑했다. 재우와의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둘은 낡은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찾아 읽거나 작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재우는 지혜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스쳐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을 뿐이었다. 그는 지혜가 과거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무언의 이해는 지혜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재우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야, 네가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했다. 지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런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쳤지만 재우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 불안감은 이내 사라졌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재우의 부모님은 강남의 유명한 재력가였다. 김재우는 대기업 김앤장 그룹의 후계자였고 그의 어머니 박미영 여사는 사교계의 명사로 통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 지혜는 상견례를 앞두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자신이 과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은 여전히 그녀를 맴돌았지만 재우의 격려와 사랑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 마, 지혜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날 사랑하는 너를 존중해 주실 거야. 지혜는 특별히 맞춘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단아한 연분홍색 한복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가녀린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는 그녀를 덮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염원했다. 재우의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 예약해 두었다. 상견례 날 아침, 지혜는 마지막으로 손목의 흉터를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팔찌로 가렸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녀의 악몽이 10년 만에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견례가 열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B1. 고풍스러운 기와지붕과 단아한 정원이 어우러진 이곳은 명성과 품격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지혜는 재우와 함께 식당 입구에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재우는 그런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안심시켰다. 긴장하지 마. 지혜야, 내 옆에 내가 있잖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에는 이미 재우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김앤장 그룹의 회장인 김석준 회장은 품이 있으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풍겼고 그의 아내 박미영 여사는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매는 예리했고 지혜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미세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지혜를 보자마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요. 윤지혜 씨, 재우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묘한 긴장감이 지혜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우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미영 여사의 존재감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오가는 대화는 주로 재우의 사업과 가족 이야기에 집중되었다. 지혜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혜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박미영 여사가 우아하게 냅킨을 접더니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지혜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왜 저걸 꺼내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박 여사는 사진첩을 펼쳐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재우 어릴 적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이 사진이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어요. 추억 삼아 같이 볼까 해서요.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짚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년 전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냈던 바로 그 악몽의 장면이었다. 오래된 신문기사 사진처럼 희미했지만 그 속의 풍경은 지혜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불에 탄 건물 잔해, 통제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앳된 모습의 소녀. 그 소녀는 바로 윤지혜, 자기 자신이었다. 지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 재우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떨렸다. 10년 전 그녀가 온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덮쳐왔다. 손목의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통증을 일으켰다. 박미영 여사는 지혜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지혜 쪽으로 밀어 넣었다. 어때요? 윤지혜 씨, 혹시 이 사진 속의 소녀를 아나요? 저도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박 여사는 말을 흐리며 지혜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지혜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재우는 당황하여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이런 사진을? 그는 지혜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는 불안감을 느꼈다. 김석준 회장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듯했지만 곧이어 지혜의 반응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몸을 떨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10년 전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집, 그리고 평범한 삶.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았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악몽이 바로 이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뇌리에는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길,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가 마주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진실. 박미영 여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지혜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한 우연으로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신을 심판하려 하고 있었다. 지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치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직면하고 싸우거나 짓밟힌 자존심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강한 생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피하지 않으리라. 박미영 여사의 차가운 미소는 지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지혜의 반응을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재우는 어머니와 지혜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진이 지혜 씨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김석준 회장 역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주시했다. 박미영 여사는 태연하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연극의 대사를 읊듯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사진은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빛 보육권 화재 사건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 불로 인해 보육권은 전소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졸지에 고아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소녀는 박 여사는 말을 끊고 지혜를 똑바로 응시했다.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해요. 윤지혜 씨,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지혜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지혜의 숨통이 조여왔다. 10년 전, 그 끔찍한 불길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보육권이란 이름의 작은 안식처도,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보육권장님도,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또 하나의 진실도. 박미영 여사는 지혜의 가장 깊숙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지혜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네, 저는 그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외로 단호했다. 재우는 놀라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혜가 보육권에서 자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보육권이 끔찍한 화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박미영 여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윤지혜 씨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겠네요. 그날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지혜가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지혜를 궁지로 몰아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 했다. 지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네, 저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지혜는 박미영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진실은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순간 지혜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와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각적 정보에 대한 기억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날의 화재 현장에서 그녀가 놓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단서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 단서들을 바탕으로 10년간 스스로 사건을 재구성해 왔다. 그날 불이 시작된 곳은 보육권의 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김석준 회장 역시 흥미로운 듯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박미영 여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주방에는 당시 사용하지 않는 기름통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통 옆에는 찢어진 성냥갑이 떨어져 있었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어요. 그녀의 말의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미영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재우는 방화라고요. 그럼 누가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석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보육권장님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원장님과 통화하던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보유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기억은 마치 고화질 영상처럼 선명했다. 그 남자의 키, 체형, 입고 있던 옷의 특징까지. 박미영 여사는 지혜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지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윤지혜 씨, 설마 지금 방화범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10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게다가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미세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름은 몰랐지만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지혜는 박미영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때 박미영 여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혜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듯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만해요. 윤지혜 씨,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게다가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은. 지혜는 박미영 여사의 반응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지혜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왜 그녀는 10년 전의 낡은 사진을 굳이 이 자리까지 가져왔는가? 재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진정해.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재우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김석준 회장은 침묵하며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의 반응과 지혜의 이야기에 무언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의 진술에 대한 의심과 함께 미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 자리에서 지혜는 자신의 재능을 의도치 않게 노출하고 말았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 이것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혹은 그녀를 구원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박미영 여사는 지혜의 능력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지혜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강력한 결심이 서렸다. 박 여사는 이후 지혜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지혜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지혜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가 여인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상견례 이후 지혜의 삶은 다시금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박미영 여사는 지혜를 향한 의심을 더욱 굳혔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10년 전 한빛 보유권 화재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재우의 결혼을 막고 감히 자신의 아들 곁에 다가서려는 출처 불분명한 여자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 재우는 어머니와 지혜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지혜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제시하는 증거들과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지혜야,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혜는 재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1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끔찍하여 쉽사리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박미영 여사는
재우와 지혜를 포함한 가족들을 위한 만찬을 열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지혜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장소는 박미영 여사가 주최하는 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VIP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교계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은 지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무대였다. 그녀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혜는 수많은 시선에 노출되었다. 그녀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재우 씨 옆에 있는 여자, 윤지혜라던데. 왠지 낯이 익지 않아. 맞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지혜는 불안감에 손을 꽉 쥐었다. 재우는 그런 지혜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 또한 굳어 있었다. 박미영 여사는 연회장 중앙에 우아하게 서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를 발견하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재우야, 지혜씨, 이리 와서 인사들 나누렴.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혜는 재우와 함께 박미영 여사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는 몇몇 유력 인사들에게 지혜를 소개했다. 이쪽은 저희 재우의 곧 가족이 될 분이에요. 윤지혜 씨. 그녀는 가족이 될 분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은근한 비웃음을 담았다. 모두가 지혜를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심판대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박미영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혜에게로 향했다.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 사건의 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겁니다. 박미영 여사는 손짓했고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10년 전 한빛 보육권 화재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사건 당시의 뉴스 영상, 피해 현장 사진, 그리고 인터뷰들이 교차 편집되었다. 지혜는 스크린 속 자신의 앳된 얼굴이 비치자 숨을 들이켰다. 영상은 점차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화재의 원인을 우발적인 사고로 단정짓는 듯했지만 교묘하게 지혜의 과거와 엮어 그녀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갔다. 영상 말미에는 익명의 인터뷰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그곳에 있던 아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은 그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명백하게 지혜를 겨냥한 말이었다. 지혜는 몸을 떨었다.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의 시선들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수군거림이 점차 커졌다. 어머, 저 여자애가 설마 재우씨 약혼녀가 저 사건과 연관이 있단 말이야. 재우는 급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당장 영상을 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미영 여사는 단호했다. 재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이란다. 너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분명히 알아야 해.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영상은 지혜를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순결한 이미지를 짓밟았다. 지혜는 극심한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10년 전의 악몽이 그녀를 다시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녀는 외로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재우는 그녀의 곁을 지키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권위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 또한 무력했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박미영 여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희 가족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가족의 명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지혜에게 최후 통첩과 같았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녀의 미래는 물론 재우와의 관계도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지혜는 문득 손목에 흉터를 감싼 팔찌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그날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투기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연 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박미영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지혜를 향한 비난의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였다. 지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똑바로 박미영 여사를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빙의라도 된 듯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어머님, 그 영상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재우는 놀란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혜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박미영 여사는 예상치 못한 지혜의 방역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윤지혜 씨, 지금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감히 이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지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10년 전 그날 한빛 보육원에서 불이 났을 때 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본 것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겨 스크린 앞으로 섰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듯했다. 주방에 있던 기름통들은 원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인화물질이 많은 주방으로 옮겨 놓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보육원에 찾아왔던 한 남자입니다. 그는 원장님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남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했고 남자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지혜는 마치 그날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듯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제가 주방 구석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남자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기름통에 불을 붙였죠.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 회장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은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미영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스크린의 영상에서 한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영상 속에는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영상은 사고 현장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불이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탁월한 시각적 기억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잡히고 난 뒤 경찰들은 사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주방에서 찢어진 성냥갑 하나와 그리고 이 작은 은색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증거물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은색 브로치 하나를 꺼냈다. 브로치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작지만 섬세한 것이었다. 이 브로치는 당시 방화범이 떨어뜨린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상하리만치 물건의 디테일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브로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를 향했다. 그는 박미영 여사의 남동생이자 김앤장 그룹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박성준이었다. 박성준은 지혜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넥타이핀에 지혜가 꺼내든 브로치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남자는 박성준 변호사님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폭탄 선언과 같았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였다. 웅성거림은 이내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박성준 변호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지금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건가?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미영 여사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가족이 10년 전 그 끔찍한 방화 사건의 범인이라니.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원장님은 박성준 변호사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유권의 오래된 계약 서류 때문이었죠. 그 계약서에는 박성준 변호사님과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서류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지혜는 어릴 적 우연히 엿들었던 원장님과 변호사와의 대화를 정확하게 재구성해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냈다. 박성준 변호사님은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유권 관계자들에게 입막음 돈을 뿌리고 언론과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지혜는 박미영 여사를 응시했다. 어머님은 제 과거를 파헤치는 척하며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저 저를 제물 삼아 모든 것을 덮으려 하셨을 뿐이죠. 박미영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혜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 순간 김석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는 박성준 변호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 행세를 해왔단 말인가. 재우는 지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잊지 않고 간직해온 용감한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 회장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언론 관계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아내려 애썼다. 박성준 변호사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박미영 여사는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은 이제 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를 의심과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았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악몽의 무게가 비로소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냈다. 연회장의 소란이 가라앉고 경찰이 박성준을 연행해 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김앤장 그룹 후계자의 약혼녀가 아닌 10년 묵은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와 웅성거림 속에서 지혜는 제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박미영 여사는 충격으로 연회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차림과 달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동생이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였으며 자신이 그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석준 회장은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앤장 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박미영 여사의 사회적 지위 또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박성준 변호사는 방화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과거 범죄 행적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한빛 보유권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돈과 권력을 이용한 잔혹한 범죄였음이 밝혀졌다. 박미영 여사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김앤장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났다. 그녀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한때 그녀를 추앙하던 사교계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지혜에게 가했던 멸시와 비례하는 듯했다. 지혜는 병원에 입원한 박미영 여사를 찾아갔다. 병실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 여사는 초췌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박미영 여사는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지혜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내 욕심과 명예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어. 그리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박미영 여사는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지혜는 말없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재우는 매일같이 지혜를 찾아왔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수없이 사과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충분히 믿지 못했어. 내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용서해줘.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지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재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10년 전 그날 그녀가 목격했던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그 진실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재우는 말없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을 거야. 너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내가 함께 할게. 그 후 지혜의 삶에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기억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의지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 유명 로펌에서 그녀에게 사건 분석가 자리를 제안했다. 특히 미제 사건이나 복잡한 증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불의에 맞서고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재우는 지혜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지혜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둘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전의 화려하고 형식적인 상견례와는 달리 둘은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사를 하며 소박한 약혼식을 올렸다. 그곳에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지혜는 재우의 부모님으로부터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다. 지혜는 재우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에 찾아갔다. 그녀는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소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지혜는 그 작은 다리, 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화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진정한 안식이었다. 세월이 흘러 3년 후, 윤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미제 사건 전문 분석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탁월한 관찰력과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수많은 난항에 부딪혔던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그녀의 손길로 해결된 사건들의 감사패와 표창장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어둡고 칙칙한 옷 대신 자신감 넘치는 밝은 색상의 정장을 즐겨 입었다.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숨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지혜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빛 보육권 화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그곳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한빛 꿈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혜는 매주 한 번씩 재단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혜 이모, 저도 이모처럼 멋진 탐정이 되고 싶어요. 한 남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란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재우는 언제나 지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김앤장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지만 이전처럼 부와 명예만을 쫓지 않았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데 힘썼다. 특히 지혜의 재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우는 지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며
그녀의 삶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혜는 재우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다리, 저는 강아지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혜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재우에게 기대섰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고 입계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혜 씨. 재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재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커플링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박미영 여사는 비록 예전과 같은 기세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혜는 보호소 한쪽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바라보았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그 꽃처럼 그녀의 삶 또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 얻은 통찰력과 용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영혼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